사랑하는 이여, 그대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왜 저 사람은 나와 이렇게 다를까? 왜 내 마음과 안 맞을까? 애쓰며 괴로워하고 있는가? 하지만 기억해라. 강물과 시냇물은 시작점도 흐르는 속도도 모두 다르다. 어떤 물은 높은 산꼭대기에서 시작해 급하게 내려오고 어떤 물은 평야의 샘에서 시작해 천천히 흘러간다. 어떤 물은 바위를 만나 힘차게 부딪히며 흐르고 어떤 물은 부드러운 모래땅을 따라 조용히 스며든다. 배우자 역시 그대와는 완전히 다른 물길을 따라 살아온 사람이다. 그가 자란 환경, 그가 만난 사람들, 그가 겪은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이 그만의 물길을 만들어 왔다. 그대의 물길과 그의 물길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 다름을 억지로 하나로 만들려 애쓰지 마라. 빠른 강물에게 느리게 흐르라고 강요할 수 없고 느린 시냇물에게 급하게 흐르라고 재촉할 수 없듯이 사람의 본성도 억지로 바꿀 수 없는 법이다. 그대가 아침형 인간이라고 해서 배우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말이 많다고 해서 배우자도 말이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이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 어떤 이는 감정을 즉시 표현하고 어떤 이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 어떤 이는 계획적이고 어떤 이는 즉흥적이다. 이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다를 뿐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서로 다른 물줄기가 만나면 더 큰 강을 이룬다는 것이다. 산에서 내려온 급한 물과 평야에서 온 잔잔한 물이 만나 균형을 이루듯 그대와 배우자의 다름도 만나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낸다. 그대가 급할 때 배우자는 천천히 생각하게 해주고 배우자가 우유부단할 때 그대는 결단을 도와줄 수 있다. 그대가 외향적이면 배우자의 내향성이 깊이를 더해주고 배우자가 신중하면 그대의 모험심이 새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바로 다름의 아름다움이다. 그저 서로의 속도대로 흘러가게 두어라. 배우자가 늦게 잠든다고 나무라지 말고 그대가 일찍 일어난다고 배우자를 깨우지 마라. 배우자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대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배우자에게 계속 말을 걸지 마라. 각자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이 흐르는 대로 두듯 사람도 그 본성대로 살게 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억지로 맞추려 애쓸수록 관계는 삐걱거리고 그대들의 마음만 더 지칠 뿐이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 왜 변하지 않을까 하며 속상해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배우자의 다른 모습을 바라보아라.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배우자를 보며 저 사람은 밤에 더 빛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아라. 말이 적은 배우자를 보며 저 사람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해 보아라. 계획 없이 사는 배우자를 보며 저 사람은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아라. 다름이 틀림이 아니듯 배우자의 방식이 그대의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물줄기가 있고 그 모든 물줄기가 각자의 방식으로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 어떤 길이 더 옳다거나 더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자에게 강요하지 마라. 배우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대에게 강요받지 마라. 그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며 서로의 관점을 인정해라. 모든 인연은 제자리에 머물 때 가장 평화로운 법이다. 강물은 강물로 흐를 때 아름답고 시냇물은 시냇물로 흐를 때 청아하다. 강물이 되려고 애쓰는 시냇물은 불행하고 시냇물이 되려는 강물은 답답할 뿐이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그대답게, 배우자는 배우자답게 있을 때 관계가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서로에게 맞추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답게 존재하도록 허락해라. 그렇게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흐르다 보면 어느새 그대들은 같은 방향을 향해 나란히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산에서 시작한 물과 들에서 시작한 물이 결국 하나의 강을 이루어 바다로 가듯 그대와 배우자도 각자의 길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의 아름다운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여,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랑이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물결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이다. 오늘부터라도 배우자를 다시 바라보아라. 왜 저럴까 대신 저런 모습도 있구나라고. 변해야 해 대신 저대로도 괜찮구나라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그대들 사이에 잔잔하고 평화로운 물결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적당할 때에 그대에게 온다. 억지로 맞추려 애쓰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믿고 기다려라. 강물이 바다를 만나듯 그대들도 결국 사랑이라는 큰 바다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각자의 물길을 존중하며 함께 흐르는 지혜를 기억해라.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배우자와 안 맞는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사실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변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집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배우자를 그대의 틀 안에 가두고 싶어 하는구나. 하지만 보아라.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남을 그대의 뜻대로 바꾸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헛된 일이다. 그리고 그 애씀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요구해도 배우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 변화는 밖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씨앗을 심은 사람이 억지로 줄기를 잡아당겨 키울 수 없듯 사람의 마음도 억지로 끌어당겨 바꿀 수 없다. 그대의 고통은 바로 이 집착에서 온다.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왜 그대로일까 하는 생각이 그대를 괴롭힌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그대가 괴로운 것은 배우자 때문이 아니다. 그대 자신의 기대와 집착 때문이다. 그대는 배우자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다정해야 한다고, 더 부지런해야 한다고, 더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더 이해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의 기준일 뿐이다. 배우자는 그대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할 의무가 없다. 모든 것은 적당할 때에 그대에게 올 테니 애쓰지 마라. 그대가 원하는 변화는 그대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는다. 그것은 때가 되었을 때, 스스로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온다. 꽃이 피는 시간을 억지로 앞당길 수 없듯 사람의 변화도 그러하다.
봄이 오지 않았는데 꽃을 피우라고 재촉할 수 있는가? 그대의 재촉은 꽃을 더 빨리 피우는 것이 아니라 꽃봉오리를 상하게 할 뿐이다. 배우자의 단점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 사람의 좋은 점에 집중해 보아라. 그대는 배우자의 부족한 점만 보고 있지 않은가? 늦게 일어나는 것, 정리하지 않는 것, 말이 적은 것, 계획이 없는 것만 보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분명 좋은 점도 있다. 그대가 힘들 때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것, 화를 내지 않고 참아주는 것, 그대의 실수를 너그럽게 넘어가 주는 것.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가? 그대의 눈이 단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시선을 바꾸어라. 배우자가 무엇을 못하는지 세는 대신 무엇을 잘하는지 헤아려 보아라. 무엇이 부족한지 따지는 대신 무엇이 있는지 감사해 보아라. 그렇게 시선을 바꾸는 순간 그대의 마음도 변한다. 신기하게도 그대가 변하면 배우자도 변한다. 그대가 비난을 멈추면 배우자도 방어하는 것을 멈춘다. 그대가 요구를 멈추면 배우자도 회피하는 것을 멈춘다.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배우자도 자유롭게 숨쉰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때로는 그대가 원하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한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았는데 가까워지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배려가 생기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해가 깊어진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힘이다. 집착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지고 상대방도 숨 쉴 여유를 얻게 된다. 그대가 배우자를 꽉 붙잡고 있을 때는 둘 다 숨이 막힌다. 그대는 왜 변하지 않을까 하며 괴롭고 배우자는 왜 이렇게 요구가 많을까 하며 피곤하다. 그러나 그대가 손을 놓는 순간 신기하게도 둘 사이에 여유가 생긴다. 배우자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그대는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생긴다. 내려놓는 것이 곧 큰 지혜이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주려 할수록 가까워진다. 손에 쥔 모래를 생각해 보아라.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면 모래는 손바닥 위에 머문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그대가 배우자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그대는 더 이상 배우자의 재판관이 아니고 배우자도 더 이상 그대의 피고인이 아니다. 그대는 그저 함께 걷는 동반자이고 서로의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증인이 될 뿐이다. 그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대의 삶도 가벼워진다. 저 사람을 바꿔야 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그대의 어깨가 한결 가볍다.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행복해질 텐데라는 조건을 내려놓으면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다. 그대의 행복은 배우자의 변화에 달려있지 않다. 그대의 행복은 그대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배우자가 그대로여도 그대는 평화로울 수 있고 배우자가 변하지 않아도 그대는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대는 자유롭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집착은 그대의 필요를 채우려는 욕심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대의 틀에 가두려 하지 않고 그대의 기대에 맞추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하는 이여,
오늘부터라도 집착의 끈을 하나씩 놓아보아라. 배우자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족함보다는 충만함을, 결핍보다는 감사를 보아라. 그렇게 시선을 바꾸고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가 그대와 배우자 사이에 새로운 사랑을 피워낼 것이다. 모든 것은 적당할 때에 그대에게 온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믿고 기다려라. 내려놓는 것이 곧 얻는 것이고 놓아주는 것이 곧 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배우자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고 화를 내는 것은 사실 그 안 맞는 부분이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건드리기 때문일 때가 많다. 배우자는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대가 보는 것은 배우자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그대 자신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보아라. 잔잔한 호수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비친 모습이 일그러지고 흔들린다. 호수에 비친 산이 흔들리는 것은 산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호수의 물결이 일어서이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그대가 크게 흔들린다면 그것은 배우자의 말이 너무 심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이미 물결이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오늘은 좀 피곤해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받아들인다. 배우자가 조용히 있을 뿐인데 그대는 화가 났나 봐.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불안해한다. 배우자가 다른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그대는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상처받는다. 이것은 배우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이미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의 작은 무심함도 겁으로 느껴진다. 그대가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의 다른 의견도 비난으로 들린다. 그대가 나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의 침묵도 냉대로 여겨진다. 배우자는 거울일 뿐이다. 그대가 보는 것은 그대 자신의 마음이다. 상대방을 탓하며 애쓰지 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이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며 배우자를 비난하지 마라. 그 대신 그대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라. 왜 내가 이 말에 이토록 화가 날까 하고 고요하게 물어보아라. 진정으로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배우자의 말 때문인가 아니면 그 말이 그대의 어떤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인가? 진정으로 슬픈 이유는 무엇인가? 배우자의 행동 때문인가 아니면 그 행동이 그대의 어떤 두려움을 자극했기 때문인가? 고요히 들여다보면 그대는 발견할 것이다. 그대의 감정은 배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이미 있던 것임을 배우자는 단지 그것을 드러나게 했을 뿐이다. 이것이 큰 깨달음이다. 그대의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다. 배우자가 그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의 화가 배우자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배우자가 그대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의 슬픔이 배우자를 계기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대는 더 이상 배우자를 탓하지 않게 된다. 대신 그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이 화는 어디서 오는가? 이 불안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고 묻게 된다. 그렇게 물으며 들여다보면
그대는 발견한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 과거의 관계에서 버림받았던 두려움,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기억, 그런 것들이 그대의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배우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시 떠오르는 것이다. 배우자는 단지 거울일 뿐 그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없다. 모든 것은 적당할 때에 그대에게 올 테니 애쓰지 마라. 남을 바꾸려 애쓸 시간에 그대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라.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달래주어라.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라.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해해 주어라. 그대 자신에게 말해 주어라.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대 자신을 돌보고 위로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배우자의 같은 말과 행동이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않는다. 배우자가 오늘은 좀 피곤해라고 말해도 그대는 그래, 푹 쉬어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배우자가 조용히 있어도 그대는 저 사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구나라고 이해한다. 배우자가 다른 의견을 말해도 그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존중한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거울에 비친 배우자의 모습도 자연히 평화로워진다. 호수의 물결이 잔잔해지면 비친 산의 모습도 흔들림 없이 또렷해지듯 그대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배우자도 있는 그대로 보인다. 왜곡 없이, 과장 없이, 두려움의 색깔 없이 내 마음의 평화가 곧 관계의 평화를 만든다. 그대가 평화로우면 배우자도 편안해진다. 그대가 불안하면 배우자도 긴장한다. 그대가 화를 내면 배우자도 방어적이 된다. 그대가 의심하면 배우자도 멀어진다. 그러나 그대가 신뢰하면 배우자도 열린다. 그대가 이해하면 배우자도 다가온다. 그대가 평온하면 배우자도 편안해진다. 관계의 열쇠는 상대방이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 있다. 그대가 변하면 관계가 변한다. 그대의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사랑하는 이여, 오늘부터라도 배우자를 탓하기 전에 그대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라. 배우자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말이 그대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지 살펴보아라. 배우자의 행동에 화가 났다면 그 화의 진짜 뿌리가 무엇인지 찾아보아라. 그렇게 그대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 곧 관계를 치유하는 길이다. 밖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안을 먼저 다스려라. 거울에 비친 모습을 닦으려 하지 말고 거울 자체를 맑게 해라. 호수에 비친 산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호수의 물결을 고요하게 해라.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면 모든 것이 맑아진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모든 관계가 평화로워진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배우자는 그대의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그대 자신을 보고 그대 자신을 이해하고 그대 자신을 사랑해라. 그것이 곧 배우자를 사랑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부부라고 해서 억지로 모든 것을 함께하려 애쓰는구나. 하지만 보아라. 노자는 혼자서도 충분한 삶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배우자와 함께 있더라도 그대 각자는 스스로의 세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는 결혼하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같은 취미를 가져야 하고, 같은 친구를 만나야 하고,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믿는가?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를 가두는 일이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두 사람이 각자로 존재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대가 배우자의 모든 것이 되려 하고 배우자가 그대의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둘 다를 질식시키는 일이다. 보아라. 두 그루의 나무를 생각해 보아라. 너무 가까이 심으면 뿌리가 서로 엉키고 가지가 서로를 가려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결국 두 나무 모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간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심으면 각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를 자유롭게 뻗을 수 있다. 햇빛도 충분히 받고 바람도 시원하게 통한다. 그렇게 각자 건강하게 자란 두 나무는 함께 아름다운 숲을 이룬다. 부부도 그러하다. 모든 것은 적당할 때에 그대에게 올 테니 애쓰지 마라. 배우자의 모든 취미와 생각에 맞추려 애쓰지 마라. 배우자가 등산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대도 등산을 좋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책 읽기를 즐긴다고 해서 그대도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대도 모임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정말 좋아하는 일, 그대의 영혼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 홀로 즐거워해라. 그대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혼자 그림을 그려라. 그대가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면 혼자 음악에 빠져라. 그대가 산책하기를 좋아한다면 혼자 걸어라. 배우자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배우자에게 함께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그대의 기쁨은 그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배우자가 그대를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아라. 배우자는 그대의 오락거리가 아니다. 배우자는 그대의 모든 욕구를 채워줘야 할 의무가 없다. 그대는 그대 스스로 충분해야 한다. 그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대 혼자서도 평화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대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대는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야 그대는 배우자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야 그대는 배우자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그대 스스로가 단단하고 평화로울 때 비로소 그대의 관계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대가 배우자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대는 불안하다. 배우자가 조금만 멀어져도 두려워하고 배우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버림받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배우자를 더욱 꽉 붙잡으려 하고 배우자는 더욱 숨이 막혀 도망가려 한다. 그러나 그대가 혼자서도 충분하다면 그대는 평온하다. 배우자가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도 이해할 수 있고 배우자가 자기만의 세계를 가져도 존중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도 편안하게 숨쉬고 자유롭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각자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난다. 억지로 맞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으로 만난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한다. 외로움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려고 모인다.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의 그늘을 존중하며 자라듯 각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각자 푸른 가지를 뻗으며 그러면서도 함께 아름다운 숲을 이룬다. 너무 가까이 붙어 숨막히게 하지 마라. 배우자의 목을 붙잡고 나를 사랑한다면 항상 내 옆에 있어야 해라고 요구하지 마라. 배우자의 발목을 잡고 어디 가려고 나 혼자 두고라고 울지 마라. 배우자의 모든 시간을 요구하고 배우자의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려 하지 마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불안이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만든다. 그대가 배우자에게 자유를 주면 배우자는 그 자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은 배우자는 더욱 빛난다. 그 빛나는 모습을 보며 그대는 다시 사랑에 빠진다. 억지로 함께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매력이 자유롭게 떨어져 있을 때 보인다. 매일 붙어 있을 때는 지겨웠던 얼굴이 잠시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반갑다. 항상 함께할 때는 당연했던 존재가 각자의 시간을 보낸 후 만나면 소중하다.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고 그리움이 사랑을 깊게 한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가 보이지 않는다. 적당히 떨어져야 상대의 전체가 보인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숨소리가 답답하다. 적당히 떨어져야 서로의 향기가 느껴진다. 사랑하는 이여,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홀로 있는 법을 배워라. 함께 있되 서로에게 기대지 마라. 함께 있되 서로를 소유하지 마라. 함께 있되 각자의 세계를 지켜라. 그대는 그대의 취미를 즐기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관심사를 추구하라. 그대는 그대의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시간을 보내라. 그대는 그대의 꿈을 키우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길을 가라. 그렇게 각자가 충만할 때 그대가 함께 나누는 시간은 더욱 풍성해진다. 빈 그릇과 빈 그릇이 만나면 텅 빈 소리만 난다. 그러나 가득 찬 그릇과 가득 찬 그릇이 만나면 넘치는 풍요를 나눌 수 있다. 그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라. 그대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워해라. 그대 혼자서도 충분히 평화로워해라. 그렇게 충만한 그대가 배우자를 만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결핍을 채우려는 만남이 아니라 풍요를 나누는 만남. 외로움을 달래려는 동거가 아니라 기쁨을 곱하는 동행. 서로에게 기대어 간신히 서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단단히 서서 손을 잡는 관계. 이것이 건강한 부부의 모습이다. 함께 있어도 홀로 있을 줄 아는 지혜. 가까이 있어도 거리를 둘 줄 아는 여유. 사랑하면서도 자유로울 줄 아는 성숙함. 이것을 기억해라. 두 그루의 나무처럼 각자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각자의 가지를 자유롭게 뻗으며 그러면서도 함께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라. 사랑하는 이여, 부부 인연은 긴 강물과 같다.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도 한다. 그 모든 것이 인연의 과정이다. 보아라. 강물은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간다. 그 과정에서 바위를 만나 부딪히고 협곡을 지나며 거세지고 평야를 만나 잔잔해진다. 때로는 다른 물줄기와 만나 합쳐지고 때로는 갈라져 흐르기도 한다. 그러나 강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흐름을 멈추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강물이 아니다. 부부의 인연도 그러하다. 때로는 격렬하게 부딪히고 때로는 조용히 흐르고 때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듯해도 결국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강물도 바위를 만나면 잠시 부딪히고 소용돌이치지만 결국 바위를 감싸 안고 흘러간다. 시간이 지나면 날카로웠던 바위도 둥글게 깎이고 거센 물살도 잔잔해진다. 그대의 관계도 그러하다. 지금은 부딪히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격렬했던 감정도 잔잔해진다. 그대가 억지로 맞추려 애쓰는 대신 흐름에 맡기고 조용히 함께 걸어갈 때 시간이 그대를 하나의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섞어줄 것이다. 억지로 하나가 되려 하지 마라. 강물은 억지로 합쳐지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흐르다 보면 어느새 하나의 물줄기가 된다. 그대도 그렇게 하라. 배우자와 억지로 똑같아지려 하지 말고 배우자를 억지로 그대와 같게 만들려 하지 마라. 그저 각자의 속도로 흐르며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함께 흐르다 보면 어느새 그대는 발견할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 달라서 답답했던 배우자가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처음에는 바꾸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대로여도 괜찮다는 것을, 시간이 그대를 변화시킨 것이다. 억지로 변하려 애쓰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변한 것이다. 결국 그대가 도달할 곳은 평화다. 모든 강물이 결국 바다에 이르듯 모든 부부관계도 결국 평화에 이른다. 싸우고 부딪히고 화해하고 이해하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 결국 평화에 도달한다. 그 평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싸우려 애쓰지 말고 내려놓으려 애쓰지 마라. 싸우려 애쓰는 것도 집착이고 내려놓으려 애쓰는 것도 집착이다. 그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싸움이 일어나면 싸움을 바라보고 평화가 오면 평화를 받아들여라.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받아들여라.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는 대로 두어라. 강물이 바위를 피하려 애쓰지 않고 바위를 부수려 애쓰지 않듯이 그저 흐를 뿐이듯이 그대도 그렇게 하라. 배우자와의 갈등을 피하려 애쓰지도 말고 갈등을 해결하려 애쓰지도 마라. 그저 그 순간에 고요하게 머물러라. 화가 나면 화가 났음을 알아차리고 슬프면 슬픔을 느끼고 기쁘면 기쁨을 누려라. 그 감정에 휩쓸리지도 말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도 마라. 그저 고요하게 바라보라. 고요함 속에서 그대는 서로의 존재를 가장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시끄러울 때는 상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는 배우자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요할 때는 모든 것이 보인다. 배우자의 작은 몸짓, 배우자의 작은 배려, 배우자의 작은 사랑. 그대가 소란스러울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고요할 때는 선명하게 보인다. 그대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면 배우자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친다. 왜곡 없이, 판단 없이, 기대 없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대는 사랑에 빠진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함께한 후에 오는 깊은 사랑.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사랑. 완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소중히 여기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대의 평화가 곧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대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비싼 선물도 감동적인 말도 아니다. 그대의 평화로운 마음이다. 그대가 평화로우면 배우자도 평화롭다. 그대가 고요하면 배우자도 고요해진다. 그대가 불안하면 배우자도 불안하고 그대가 화내면 배우자도 긴장한다. 그러나 그대가 평온하면 배우자도 편안하고 그대가 미소 지으면 배우자도 웃는다. 그대의 마음 상태가 배우자에게 전해진다. 파도가 잔잔하면 함께 있는 사람도 평온하고 파도가 거세면 함께 있는 사람도 불안하듯이 그러니 그대가 배우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배우자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대 자신을 고요하게 하라. 배우자를 설득하려 애쓰지 말고 그대 자신을 편안하게 하라. 배우자를 이끌려 애쓰지 말고 그대 자신을 단단하게 하라. 그대가 평화로우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대의 평화가 배우자를 치유하고 그대의 고요함이 관계를 정화하고 그대의 안정감이 가정을 지킨다. 사랑하는 이여, 부부 인연은 긴 여정이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라.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이 인연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금 안 맞는다고 해서 이 관계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강물도 바위를 만나면 잠시 부딪히지만 결국 바위를 감싸 안고 흘러가듯 그대도 지금의 어려움을 통과하면 더 깊고 넓은 관계로 나아갈 것이다. 애쓰지 마라.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마라. 그저 흐름에 맡기고 지금 이 순간 고요하게 머물러라. 시간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강물이 결국 바다에 이르듯 그대도 결국 평화에 이를 것이다. 그 평화 속에서 그대는 깨닫게 될 것이다. 배우자는 그대가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흘러가야 할 동반자임을, 인연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임을, 그리고 그 과정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음을, 고요함 속에서 화합이 이루어진다. 소란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그것이 인연을 완성하는 길이다.